안식병입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넷을 알 수 있다 1타 4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를 묶어볼까 합니다. 가실까요? 자, 오늘 보실 건 이 한자들인데 아실만한 아시면 다행이고요. 네, 늘 그래왔듯 같은 것이 들어있으니 일단은 발음은 같다라는 거죠. 뜻만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근데 맨 처음 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아시겠죠?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나무가 있고 그 옆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옆에서 눈, 그러니까 나무 옆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상대를 바라본다 해서 상대 상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상으로 익히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험 때 엄청 잘 나오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을 위주로 할 테니까 꼭 복습하게요. 따라오세요. 자, 맨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나무 목자와 눈 목자가 들어가 있어서 나무 옆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서로상, 즉 상대방의 상자가 되는데요. 요게 그렇죠. 상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의 서단. 요거는 속자입니다. 상속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부모에 있어서는 상속한다라는 건 상속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소저그. 뒷글자는 호입니다. 이것도 이 서로를 의미하는 서로 호자인데요. 상호, 즉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할 때 상호입니다. 발음은 소고. 발음 조심하세요. 짧습니다. 소고. 요거는 위 지난번 했는데 보셨나요? 상위이라 함은 서로 다르다. 발음은 소이. 이 소이는 보통 우리는 이제 상이함을 말하죠. 상이함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문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니소이나이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입니다. 나니나니 소이나이. 가끔은 또 니찌가이나이 그러기도 하죠. 니찌가이나이 하면서 같은 말로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할 때 니찌가이나이 또는 니소이나이 문법 때 자주 보입니다. 앞글자가 진짜입니다. 진상이라 함은 진정한 모습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발음은 신소. 뭐 진상 파악이나 진상 규명의 진상이 되겠네요.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말로는 상당입니다. 상당이라 발음은 소토는 사전 한번 볼만한데요. 뜻이 많아요. 첫 번째는 명사로 쓰입니다. 명사로서의 상당이라 함은 결국은 대등함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행사를 하면서 뭐 이번 행사에서 5만엔 상당의 선물이 있다. 그 5만엔 상당, 고망엔 소토노 프레젠토 하면서 그 상당을 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5만엔 상당에. 그리고 또 하나 스르가 붙어 동사 씁니다. 소토스르는 상당하다라는 건 그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수입에 걸맞는 생활, 슈뉴니 소토스르 세가처럼 그에 걸맞는 그에 상당한도 동사로 쓰기도 하고요. 다음 나형용사로서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상당한 대단한 그런 예를 들어서 상당한 대단한 성공 그러면 소토나 세이코처럼 나형용사로 쓰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부사죠.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를 강조하는 거니까 뭐 상당히 어렵다, 소토 무즈가시처럼 상당히 꽤 제법 여러모로 쓰기 때문에 이 소토라는 단어는 사전을 꼭 볼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입니다. 요것도 잘 씁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상장인데요. 이 장이라는 건 어떠한 시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서로가 이제 물건을 팔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럴 때 형성되어지는 가격 내지는 시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발음은 소바. 발음도 중요하고 뜻도 중요합니다. JLPT 시험에서 JLPT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 용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세를 말하는 가격, 시세를 말하는 소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발음 챙기시고 가와세 소바. 가와세라는 게 우리말로는 위체인데 뭔가를 대체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간의 화폐에 있어서 서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어떤 환이 필요하죠. 외환 시장 하잖아요. 그 환. 그러니까 외국환을 말할 땐 가이코크 가와세란 말을 합니다만 그 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환율 하면 가와세 소바 또는 소바 대신에 외래어로는 레토, 가와세 레토처럼 환율을 말할 때, 환시세 말할 때 가와세 소바, 가와세 레토 하니까 이 경제어는 꼭 기억해 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상호인데 이거는 좋아한다는 조로자거든요. 요건 우리말이 없어서 뜻은 뭐냐면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을 발음은 이제 소고합니다. 소고로서 이제 얼굴 표정인데 문제는 얘는 꼭 뒤에 이거 묶으세요. 소고 쿠즈스, 소고 쿠즈스. 쿠즈스라는 건 붕괴의 붕자라 무너뜨리는. 그러면 표정을 무너뜨렸다는 게 뭐냐면은 이때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굳은 표정을 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때는 반드시 소고 쿠즈 시대 와라우입니다. 웃다. 와라우. 소고 쿠즈 시대 와라우. 예를 들어서 화가 났던 할아버지가 손자의 얼굴을 보자 소고 쿠즈 시대 와랐다. 소고 쿠즈 시대 와라우. 굳은 표정을 풀고 웃었다 합니다. 그래서 소고 쿠즈스는 꼭 웃었다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응자라서 상응입니다. 상응, 발음은 소에서 그에 상응하는, 거기에 걸맞는 의미로 쓰기도 하죠. 이게요, 뒤에 형용사까지 가게 되면 발음은 후사와시입니다. 후사와시는 통함기하는 특별음입니다. 말할 그대로 그에 상응하는, 그에 걸맞는, 요것도 사전에 꼭 보실 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상인데요. 제상이라 하면 이 상자가 서로 상자이기도 하지만 나무 옆에서 봤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임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금 옆에서, 그죠? 고목처럼 가만히 임금 옆에서 임금 보필하는 그런 고위 관리 제상 있지요. 그거를 쓰는 단어입니다. 발음은 사이쇼. 이걸 언급한 이유는 이 쇼가 시험 때 보이는데 제상의 사이쇼 말고요. 요게 나옵니다. 예, 수상이죠. 한 나라의 뭡니까? 총리라 그러나요, 그죠? 그거를 쓸 때 발음은 슈쇼입니다. 슈쇼 꼭 챙겨두세요. 이때 발음은 슈쇼라는 거. 가끔은 이제 외자 붙이게 되면 외상이라 하면 외무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자는. 그래서 발음은 가이쇼처럼 전부 다 이 상자는 음독으로는 소로 주로 가다가 슈쇼만큼은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뒷글자가 박자입니다. 예, 상박인데요. 이 박이라는 건 친다는 뜻이고요. 칠박자인데 이게 서로 친다라는 이 한자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스모입니다. 스모. 이건 통함기하는 특별음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앞에 글자가 완자라. 완. 팔을 의미하는 팔완자거든요. 팔은. 그렇죠. 우대. 이때는 우대즈모. 뭘까요? 그렇죠. 이거죠. 팔씨름. 우대즈모. 이때는 뒷글자에 땡땡 붙습니다. 우대즈모에서 팔씨름. 이런 표현도 받으면 좋겠네요. 이제부터는 이제 뜻으로 갑니다. 뜻도 시험 잘 나오거든요. 상수죠. 상수이지만 한국어로는 상대방을 의미해요. 상대방. 발음은 아이떼. 아이떼처럼 상자의 훈독은 아입니다. 꼭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발음이 아이쯔그. 우리 쯔구도 했었습니다. 다음 차자 하면서도 했었죠. 쯔구도 그죠? 다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쯔구라는 건 연이어서 잇따라 연이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뒷글자가 변함이 없는 거죠. 아이카와라 즈라는 건 부정의 나이 개념을 즈로 쓰거든요. 그래서 가와라 즈니까 변함없이 여기다가 조사 모를 집어넣어서 아이모 카와라즈는 변함도 없이라는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요것도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자죠. 흔히 우리가 뭐 성격의 성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서로 간의 성격이라 발음은 아이셔라는 것은 서로의 성격이 잘 맞는다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쇼가 이 하면 성격이 잘 맞아 흔히 궁합이라 그러죠. 그 궁합 표현을 아이쇼 합니다. 뭐 성격이 안 맞으면 아이쇼가 와루 하겠지만 아이쇼가 이라는 건 성격이 잘 맞아 궁합이 좋다라는 식으로 쓰는 것도 발음도 좀 중요합니다. 뒷글자는 석자입니다. 상석이라고 석, 자리, 서로가 앉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합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흔히 뭐 혼밥 할 때 한 테이블에 둘이서 합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발음은 아이 새끼입니다. 아이 새끼. 조심하세요. 발음은 아이 새끼. 그렇죠? 뒷글자는 버스 타는 노루잖아요. 승합의 승자인데 발음은 아이놀이. 아이놀이. 그러면 뜻은 그렇죠. 합승. 합석은 아이 새끼, 합승은 아이놀이처럼 쓰게 됩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한국어로 읽으시면 상반, 뭔가 상반된, 내지는 모순된 그런 의미로 쓰겠죠. 그러면 상반이니까 소한하기 쉽습니다만 발음은 아이한입니다. 조심하세요. 아이한스르 해서 상반되다가 아이한스르도 발음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아시겠죠? 윗글자 부수가 그렇죠. 대죽변, 대나무를 의미했던 그렇죠. 그래서 대나무를 서로 엮어서 만들어 놓은 상자의 상자입니다. 상자의 상. 이거는 음독은 없고요. 뜻으로만 갑니다. 발음은 하꺼, 상자는 하꺼. 그럼 질문, 이거는 바로 어떻게 할까요? 상자고 뒤에 거는 산 거죠? 발음은 하꼬가이, 하꼬가이. 하꼬가이 스르는 무슨 뜻일까요? 상자를 샀다가 아니고 상자째 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바렌타인데이니 초콜릿도 하코가이스르, 초콜릿도 하코가이스르면 초콜릿을 박스채, 상자채, 박스채 사는 거를 말합니다. 통째로 사는 걸 하코가이스르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자인데 뜻은 책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놔둔 상자라는 의미에서 책꽂이 발음은 홈바꼬, 홈바꼬 뒤에 땡땡 붙습니다. 홈바꼬. 이거는 필자, 필기구의 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땐 필통을 말하는 거죠. 그죠? 발음은 후대바꼬, 후대바꼬. 그러니까 필하게 되면 음독으로는 히츠를 하는데 후대라고 해서 붓, 필기구의 의미로 쓰는 후대, 뜻으로 읽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실래요? 보통 한자 읽을 때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두 글자 한자 읽을 때 보통은 음끼리 묶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끔은 뜻끼리, 훈이라고 해서 뜻끼리 묶이는 케이스도 가끔 있지요. 지금처럼 후대바꼬라는 게 그런 뜻과 뜻이 묶여서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 후대바꼬, 후대바꼬입니다만은 자, 요거는 중자라 중도 여러모로 쓰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중복의 중자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주바꼬입니다. 주바꼬. 주바꼬는 이거예요. 그 벤또 있죠. 도시락 찬압. 요 도시락 찬압을 주바꼬. 겹쳐 중복된 겹쳐진 상자단 의미에서 주바꼬. 주바꼬 합니다. 그래서 한자 읽기 할 때 다시 보시면 저 오른쪽에 보통은 음끼리 묶이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간혹은 뜻끼리 묶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주바꼬 보시면 주는 중자니까 주 읽어 음으로 읽고요. 뒷글자는 학고라에서 훈, 뜻으로 읽었죠. 이렇게 음과 뜻으로 읽는 한자들을 묶어서 주바꼬요미, 주바꼬요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전에 주바꼬요미 검색하시면 의미와 여러 가지들이 얘가 나올 텐데요. 저 오른쪽에 있던 홈바꼬 있죠. 본자니까 홍 했죠. 요게 음이에요. 그리고 학고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음과 뜻으로 읽히는 한자들을 묶어서 고노칸지와 주바꼬요미, 주바꼬요미라고 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봐둘 필요가 있겠네요. 뭘까요? 그렇죠. 고미는 쓰레기, 쓰레기통. 발음은 고미바꼬, 고미바꼬. 이번엔 밑에 그렇죠. 마음 심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해서 생각할 상자. 서로의 마음을 생각한다 해서 생각할 상자인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상상하다입니다. 상상. 시험 때 가장 많이 나오죠. 발음은 소조, 소조. 조심하시고 소조. 그렇죠? 예상하는 거죠. 요소, 요소. 회죠? 회상하는 회상.
카이소, 카이소. 감상하는 거죠? 칸소, 감상, 느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그 감상, 칸소, 느낌의 칸소가 되겠습니다. 칸소. 공자에 썼습니다. 예. 공상이죠? 공상과학이 공상, 쿠소, 쿠소. 사상, 어떤 생각을 말하는 사상, 뭐 철학 사상? 이런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시소, 시소. 가도에 썼습니다. 예. 가상 공간의 가상이죠. 가소, 가소. 발자죠. 발상, 핫소, 핫소. 이자죠. 이상, 리소, 리소. 이상. 그러니까 어떠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최상의 내지는 뭐 최선의 목표 같은 걸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상적이다. 리소대기, 리소대기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요. 이것도 했었습니다. 연자, 연상, 예. 랜소, 랜소. 연이어서 떠오르는 것들, 연상되어지는 것들, 뭐 일본 그러면 연상되는 내지는 여러분들은 일본어 한자 하면 연상되는 건 양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중요한 단어라서 좀 따로 페이지 마련했습니다. 발음은 아이소라고 애상입니다. 애상이란 말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 아이소라는 표현은 뭐랄까 사랑하는 생각이라는 의미에서 주로 쓰는 건 상냥함입니다. 상냥함, 아이소. 그래 보통 쓰는 게 아이소가이 하면 상냥함이 좋은 내지는 부침성입니다. 부침성. 사람이 부침성이 좋다 할 때 아이소가이가 아니라 보통은 아이소입니다. 이 아이소라는 상냥함의 아이소는 길게 소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짧게 아이소, 아이소에서 부침성이 좋다. 아이소가이, 아이소가이. 없을 무자가 붙으면서 발음은 부아이소, 부아이소만 하기도 하고 부아이소 길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중요하진 않는데 둘 다 많이 쓰니까 부아이소라는 건 그러면 부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랄까 무뚝뚝한 내지는 퉁명스러운 무뚝뚝함을 부아이소, 부아이소, 부아이소나 가오라든가 무뚝뚝한 표정이라든가 하게 됩니다. 뒤에 쯔끼르, 아이소가 쯔끼르입니다. 아이소가 쯔끼르, 쯔끼르는 다할 진짜인데요. 다했다. 다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침성이 다한 거니까 이제는 정남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가 츠키르는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하자면 싫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묶어서 가면 좋아서 언급을 하는 건데요. 아이소가이는 부침성이 좋아. 아이소가이. 그 아이소가 츠키르는 정남이가 떨어지다. 싫어지다. 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 둘 다 시험 때 종종 보이니까 챙겨둘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번엔 위에 그렇죠. 비 내리네요. 비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서로 얽혀 얼어가지고 내리는 그렇습니다. 설입니다. 설이 상자가 되겠네요. 요게 상해죠. 상해. 해라는 건 피해 해자죠. 피해. 피해니까 서리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데 발음은 소가이. 소가이. 음독은 뭐 이거면 되고요. 뜻으로는 시모. 서리를 말하는 시모. 서리가 내리다 하게 되면 시모가 오리르. 시모가 오리르.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초. 처음 내린 설이죠. 발음은 하츠시모. 하츠시모. 그래서 이 서리는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로 상자를 중심으로 부수가 바뀌면서 뜻이 바뀌는 케이스들을 보고 있는데요. 처음 것은 그렇죠? 상대방을 반하는 서로 상자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상담 갑시다.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상담의 소단, 소단. 이거 말고도 다 봐두셔야 되는데 예외적인 부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 수상을 말했던 슈쇼라는 부분 꼭 챙겨두시고 훈독을 말했던 상대방의 아이때처럼 항상 대표 단어로 기억해 두는 버릇 하세요. 다음 대나무가 붙어있거든. 대나무를 엮어 만든 상자,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대표적으로 학고가이, 즉 상자째 구매한, 한자가 상매, 상자째 구매했다 해서 학고가이, 학고가이. 이거 말고도 뭐 책꽂이에 허문받고 그리고 필통에 후대받고 등등도 있었습니다. 다음 마음 심자가 아래 있잖아요.
서로를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할 상자였고, 대표적으로는 상상 갑시다. 소조. 가장 많이 시험 때 나오니까 소조, 상상의 소조 말고도 뭐 어떠한 연상의 렌소까지 했었습니다만은 붙임성의 아이소가이, 정남이가 떨어지다 아이소가츠키르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비우자가 붙어 있으면 빗방울이 서로 얽혀 내려지는 게 설이었다 해서 설이 상자. 대표적으로는 상해, 설이 피해를 말했던 소가이. 뜻으로는 시모, 설이가 내리다에 시모가 오리르 하면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자를 봤을 때 일단 한글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음독의 연관성도 같이 봐두셨기 때문에 꼭 일단은 한글로 읽어버릇도 하시고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상자를 중심으로 4개 마무리 지었고요.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미난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코코마데 교모츠카레사마 데시다. 대마테마쇼 사요나라.